자, 마지막이자 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본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네, 예. KBO 리그 이제 질적 논란 끝났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디 가셨나요? 넘겨주세요. 예. 네, 넘겨주시겠죠. 예, 네, 그냥 저희가 하시죠. 이제 계속해서 예. 위기다. 예. KBO 리그 위기다. 맞아요. 위기가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예. 올해 또 이제 700만 관중, 그러니까 즉 800만 관중의 틀이 깨졌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받았어요. 맞아요. 예.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5분을 선정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네. 준비를 한 게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자, 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인데요.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준비한 질문과 또 해주셨던 질문, 그 선정된 질문을 좀 합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네. 박용택 선수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네. 따로 네, 뭐요? 그래서 좀 먼저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그 동떨어진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을 좀 합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 지금 KBO 리그 이제 위기론이라고 화면에 떴고요. 예. 저희가 조현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계신가요? 어디 계시나요? 안 오셨어요? 이런 그러면 이건 이제 예. 묻고 예, 일단 묻고 갑니다. 세이브하겠습니다. 네, 묻고 갑니다. 예. 자. 질문 내용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프로야구 기자들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극적인 제목과 클릭을 위한 악플을 위한 한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 등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굳이 이 질문을 기자님께서 제가 읽었습니다. 네, 예. 일부러 제가 읽었는데 그 선수가 질문한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아니. 네. 그 사실 이제 본인이 밝히시길 원하시는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 일간 스포츠 네, 소속인데 전 기자죠. 네. 네. 전 기자 지금 기자가 아닌가요? 지금은 대기자. 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사실 지금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가 네. 와 있어요. 예. 네. 저 어디 있나요? 네, 지금 저기 예. 와 있는데 그 한번 저희가 이제 저희 패널들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어떠신지 오신 김에 또 한번 마이크를 건네서 또 기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것도 그 현장 안에 있는 기자의 얘기를 예. 자. 먼저 박용택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선수와 기자는 굉장히 현장에서 또 밀접한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짧아지신 기자가 거예요? 와 있다는 얘기 괜히 했네요. 왜 이렇게 짧아지신 거예요? 요 자리가 만약에 1년 아니다. 그래도 또 야구판에 있어야 되니까. 네. 아직 현역이신지라 아주 좋게 보는데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봤을 때 또는 뭐 어떤 스태프이 봤을 때 구단이 봤을 때 이게 어디 신문이야? 도대체 이게 어디 미디어야? 라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컨트롤 C, 그냥 붙여넣기, 예. 전문용어로 우락가라고 하죠. 예. 붙여넣기에 조금 이제 좀 말에 뭐 그런 것들만 좀 바꾼, 네. 우라카이라고 합니다. 우라카이. 예. 우라카이. 또 오늘 일본어 하나 배웠네. 네,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사실 많은데 그거는 좀 더 악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그냥 단순 흥미를 위해서만. 네. 제가 이제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물론 이제 저도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접해봤고 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내성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지환 선수가 저희 팀의 정말 핵심 선수인데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했었고 그 당시에는 좀 연락도 자주 했어요. 혹시나 얘가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렇죠. 진짜 살아있나? 요즘에 그렇죠. 정말 잘 살아있나? 그런 것들 되게 요즘은 진짜 걱정될 만할 것 같아요. 다른 팀의 선수들이 물어봐요. 오지환은 괜찮아요? 오지환 선수, 야 걔는 진짜 정신력이 1등이네.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야구했거든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선수 입장에서 많이 화가 나죠. 저는 이제 미디어라는 거는 팩트로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어떤 국회의원님이
선동열 감독을 모셔놓고 예. 아무 팩트가 없는 정말 어디 그냥 인터넷 찌라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과 얘기들로 그때 저는 근데 그런 많은 팬분들이나 또는 뭐 그런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관심 있고 막 뭔가 뭐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실제로 뭐 약간 부정적인 뭐 청탁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선수 선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좀 많이 의아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끝나고 나서 바뀐 뭔가 그런 여론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럼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그 기사에 대한 어떤 울분을 우리 야구수다에서 김정준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셨었어요. 실제로 되게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그 그라운드 안에 계실 때 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배영수 선수 나왔던 편을 들어보시면은 적나라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저 아니에요.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하나팬 여러분, 한번 딱 유니폼. 제가 아까 화장실 갈 때 제가 이제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데 한화 유니폼이 딱 있더라고요. 문 닫고 바로 나왔어요. 저희 화장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주황색, 오렌지색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있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사시연대기라는 어떤 그 팟캐스트를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급 용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좌표 찍혔다. 좌표. 좌표를 찍고 프레임에 가둬 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번에 스토브리그라는 어떤 드라마가 방송이 되면서 일반 팬들이 알고 계시는 진짜 소프트한 팬들도 있고 하드한 팬들도 있고 관계자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일반 팬들이 이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어디까지 믿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 시절 박용택 선수가 얘기하셨던 그 오지환 선수 이제 선발 과정이라든가 물론 이제 KBO라는 어떤 그 기구 자체가 이전까지는 뭐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모여서 근데 이제 그 그룹 자체도 사실 뭐 전체적인 야구인들의 어떤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꼭 주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보시는 그 프로야구판 사실 프론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프로야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프로야구 판도요 다 똑같아요. 안에도 다 똑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때 하나 팬들이 저한테 좌표를 찍은 것 중에 김성원 감독의 감독을 대물림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좌표를 한번 찍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상식이잖아요. 일단 뭐 저희들이 이제 고용된 입장에서 제가 재벌 아들도 아니고 하나라는 어떤 그 김성현 회장님의 제가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대물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그 여론이 만들어서 이제 좌표가 찍혀졌을까라는 걸 보면 사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한 회사 그러니까 언론이 뭐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전쟁이란 말을 씁니다. 전쟁이란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선수하고 전쟁을 하겠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너희 구단하고 우리는 전쟁 시작이야. 이런 그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그 방향성이 서로 달라진 거. 뭐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로 해서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오늘 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도가 좀 심할 땐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그 하나의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가 또 프레임을 또 짜잖아요. 요즘처럼 이제 미디어 저는 이제 김성훈 감독이 여기 선배님도 이제 게임장 가면 이제 취재를 해서 보시면 이것도 아마 팬들은 잘 모르시는 풍경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박용택 선수가 이제 감독이면 기자분들이 이제 감독을 취재할 때는 거의 베테랑만 한 두 분만 이 근처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쪽에 계세요. 그러니까 감독 특히 우리 김성원 감독님처럼 저도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저쪽 끝에 계신 분이 김성원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맥락이나 팩트를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김태형 감독님처럼 딱 결론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한데 뭐 감독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환경, 그 미디어가 사실은 팩트 선수들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죠. 선수들하고도 야구 얘기를 할 때도 어떤 그 서로의 눈높이가 좀 다르긴 해요. 예, 다르긴 하고 해서 저는 좀 미디어의 역할, 지금 너무 위기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국민일보의 KY 그 분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미디어 자체에서도 그분으로 해서 이제 이 미디어 자체가 야구를 논할 수 없게 돼버렸다라는 이제 그게 돼버렸는데 저는 좀 그 저희도 이제 방송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가 사실 위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한 80%? 80% 정도는 저는 조금 신뢰성이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야구가 정말 위기론이라면 저는 국가 위기론이지 야구의 위기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위기에 빠진 거지 저는 야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야구는 나름대로 더 뭐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점점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각 팀이 사실인데 그걸 이제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이제 크게 만드셔서 어떤 좌표 비슷하게 찍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역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FA 문제, 선수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게 꼭 전체적인 위기론을 운운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위기라고 하면 이거를 위기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방향을 더 오히려 프로야구에 가야 될 방향을 좀 혼돈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패널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정적이고 네. 또 자극적이고 네. 또 어느 양쪽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여론몰이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예고를 했던 것처럼 제가 선배입니다. 네. 제 선배인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러 왔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죄로 네.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쭉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의 뭐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야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경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서 공부 삼아서 온 거였는데 김유정 기자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네요. 아무튼 뭐 말씀해주신 뭐 제가 사실 김정준 코치님이 한화에 계실 때 담당 기자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 올 시즌에는 LG 담당을 맡았고요. 네, 박용택 선수랑도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 미디어가 많아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질적 저하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미디어의 질적 저하가 조금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저는 신문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론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이제 클릭을 많이 유도하고 댓글을 많이 달게 되는 기사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사실 많아졌어요. 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돈이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언론사에 좀 가치를 올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데스크라고 하죠. 이제 뭐 부장이나 뭐 이런 회사 좀 경영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해주신 뭐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래 온라인 부서에서 처음에 그런 기사를 쓰셨잖아요. 뭐 아무 맥락이 없는 제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갑자기 뭐 누구누구 기록은 도루는 몇 개 그래놓고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 내용들을 제목으로 달죠.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컬트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분이 계속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오지환 선수를 굉장히 공격했죠. 뭐 그게 이제 그분의 뭐 유명세라면 유명세지만 어쨌든 그걸로 굉장히 덕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이제 그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아까 조인성 캐스터님 말씀해주신 허가 없는 우락가이를 하면서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후배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전 경기가 중계되고 이렇게 채널이 많아져서 조금 쉽게 말하면 기사를 쓰기 되게 쉬워졌어요. 남의 기사를 보거나 뭐 경기 중계만 봐도 기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 기자가 된 게 좀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또 이런 것들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김유정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야구 팬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싫으면서 내가 기레기가 되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항상 위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박용택 선수가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인터뷰 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다 쓰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박용택 선수에게 약간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후배 선수들에 대한 따끔한 질책 뭐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기도 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미디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하나하나 더 자극적으로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런 기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이라든가 좀 뭐 어떤 매체라든가 선수들이 가끔 그럴 때도 있거든요. 혹시 어디 기자 왔어? 누구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수들은 얼굴 다 외웁니다. 네. 네. 자기 안 좋은 기사 쓴 사람은 그 다음에 웬만하면 말 잘 안 해요. 네. 그건 뭐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베이스볼에서 옛날에 이제 차일목 선수하고 이제 김상훈 선수 이제 기아 선수할 때였어요. 선수할 때 베이스볼에서 이제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때 한참 기아의 문제는 도루였어요. 도루 허용. 그래서 이제 베이스볼 에세이에서 제가 캐쳐 출신도 아닌데 나가갖고 기아의 포수의 그 2루 송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야구장을 갔는데 인사를 안 하네 얘가. 잘못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차일목 선수가 이제 하나로 왔죠. 제가 인생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90도로 인사를 하긴 하던데. 예. 근데 저는 미디어 쪽도 미디어 쪽이지만 저는 이제 KBO의 위기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제 팀마다 팀의 어떤 상황이 있고 KBO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야 될 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KBO는 사실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또 구단도 LG도 LG 나름, 두산은 두산, 롯데는 롯데,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눈, 그러니까 미디어가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여론이 이렇게 해도 그 모든 나쁜 신호들을 차단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이 분명히 각 구단마다 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던 팀이 사실 LG 트윈스거든요. LG 트윈스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팀인데 그거를 차명석 단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신만의 방법, 자신의 장점으로서 풀어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외부의 소음을 안으로 못 들어오게 차단을 다 해버린 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올해 차명석 단장의 역할은 정말 엄지손가락을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KBO도 그렇고 그러니까 KBO가 이번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대한 문제를 갖고 또 바꾸잖아요. 룰을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시작할 때 차명석 단장한테 이제 공인구 문제 되면 이제 공인구 이제 평생 안 바꾸겠다고 이제 다짐들을 했다는데 사장이 바꾸라고 하면 바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여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팬들의 의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안에서 움직이는 그 길이 있으면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팀도 마찬가지고 KBO도 마찬가지 기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바깥의 소리에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각 팀의 색깔이 거의 똑같아졌고 예를 들면 뭐 사실 박용택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 상대편에서 그럼 박용택 선수가 화가 나죠. 그럼 안에서 상대편한테 똑같이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풍경인데 이게 지금 지금 프로야구 전체로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 얌전해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야구가 지켜야 될 어떤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자기 팀이 갖고 있는 건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성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미디어도 미디어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동업자 정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빈볼 사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미디어하고 프로야구 그 현장하고는 정말 동업자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디어가 아직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네.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나쁘고 왜 나쁜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거냐인데 뭐 완전한 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지난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굉장히 좀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던 게 누구죠?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인가요? 박민우 선수의 수강 소감을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KBO 관련된 분들 만나면 저도 이제 가끔 자문회의 같은데 참석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미디어 네거티브고 이제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 예전에는 미디어가 야구와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구가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산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그거랑 별개. 쟤네가 죽든 말든 일단 우리가 살아야 해. 뭐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지키려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거티브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지티브를 더 많이 만드느냐일 텐데 저는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새로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박용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여기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런 자리에 잘 안 나옵니다. 나오기가 어려워요. 구단에서 허락을 잘 해주지도 않고 또 잘못 삐끗하면 너무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용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쌓아놓은 실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한데 그 중간을 좀 넘어서 지금의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수들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구단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정말 삐끗하면은 정말 한 방에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낸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작은 실수로 불행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묻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책 중에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구단이 새롭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구단이 선수가 팬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어를 통해서였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은 이게 너무나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실수했을 때 이렇게 다치는 게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지만 이걸 조금씩 조심조심 이렇게 배워가고 읽어가다 보면 미디어는 미디어지만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팀이 선수가 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죠. 저 시간이 오늘 많아요. 네, 시간이 많아가지고 무섭네요 이제.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 또 이번에 또 약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좀 기다려봐 좀. 저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이제 그냥 항상 지금 오늘 제 생각 제 얘기 해도 되는 자리인 거죠? 예. 또 MC 분들한테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이런 거죠. 네. 그러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항상 가장 좀 어찌 보면 좀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 어떤 스포츠 집단보다 프로야구판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프로야구판이 되게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좀 그 일반 이제 팬들한테 좀 관심이 좀 많죠. 관심도가 뭐 다른 스포츠보다 좀 많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불같으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야구 팬들은 좀 많이 불같아.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비시즌에 뭐 여러 가지 방송들도 나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어디서 뭐 들어오면 뭐 정말 100만 원짜리라도 뭐 CF도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찍어서 선수가 득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제가 뭘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1년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지금 비시즌에 네가 거기서 이빨 까고 있을 때보다 지금 빨리 연습해야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를 하고, 예. 방송가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야, 니는 어떻게 야구파는 에이전트 제도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수적이고 뭘 다 잘러? 뭐가 다 안 된대?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프로야구 위기론. 사실 위기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지금 관중수가 주는 거. 관중수가 왜 줄어? 그만큼 관심이 주니까. 그만큼 재미가 없고 관심이 주니까. 재미는 모르겠어. 재미는 어떻게 해야 더 재밌을지는 사실 뭐 아까 정준이 얘기했듯이 좀 더 어찌 보면은 좀 더 남의 싸움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예. 어쩌면 좀 더 전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저도 가끔 유튜브로 벤치 클리어링 막 딴 스포츠까지 되게 찾아보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예. 이제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재미 말고 관심? 그럼 프로야구 관심을 뭘로 더 끌어야 되지? 기술 향상? 도대체 뭘로? 뭐 어떤 질적 향상? 도대체 그 기준이 뭔데?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른 관심을 그냥 사람 박용택을 일반인 그냥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박용택 야구 선수래. 황재균? 사실 그 전까지 황재균 누군지 잘 몰랐어요. 네. 노래 한번 무슨 음치처럼 이래놓고는 그러니까 갑자기 CF를 찍어. 뭐 가끔 야구 모르는 사람 저도 몰라요. 예. 제 뭐 안녕하세요 야구 선수 뭐 박용택 예. 뭐 얘기하다 보면 황재균은 알아.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 황재균 그 어디 팀인데? 뭐 어디 KT래. 그럼 뭐 TV 한번 보면 보고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KT 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그렇게 좀 되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개인 SNS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거의 한 90% 이상도 선수들이 이렇게 SNS 활동 막 활발하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딱 10%잖아. 이렇게 보면. 네. 거의 없네요. 거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야구 연습하래. 그러다 에러하면 SNS 하다가 에러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그렇게 뭐 언제나 연습만 하고 해가지고는 저는 그런 뭐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그런 뭔가 노출되는 것들을 아주 꺼리죠. 인터뷰도 마찬가지. 방송 인터뷰까지도 사실은 신문 인터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감이 있는 기자들이라면 충분히 좀 더 오픈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안 쓸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방송은 제가 한번 이렇게 방송이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주 이 방송 인터뷰하는 거를 너무너무 좀 부담스러워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디어를 대하는 요령 뭐 여러 가지 요즘 이제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저도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야구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인터뷰하는데 오랜만 저 인터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혼자 이러고 있어. 네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최정 같은 선수들 정말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같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좀 많이 아쉽죠. 선배 입장에서 같은 야구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교육이 들어가야 될 거고 외부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팬분들이 좀 더 너그러이 좀 더 너그러이 유연하게 좀 화 좀 내리시고 뭐 하시고 네네네. 이명수 그랬으면 좋겠다. 이명수 캐스터님이 마지막 아니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미디어 위기론 말씀하셨지만 미디어가 많아졌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기자들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수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캐스터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야구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이들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농구인들은 농구인들의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또 스포츠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인들의 문화를 애를 쓰려고 물론 그들과도 뭐 술도 엄청 먹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미디어 위기가 왔다라고 또 하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류현진이 이번에 팀 옮기면서 스캇 보라스가 아주 기가 막힌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론토로 가면서 99번에 대한 얘기를 했죠. 99번은 캐나다의 웨인 그레츠키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의 배번이에요. 여러분께 빌려갔던 99번을
이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다. 류현진과 함께 토론토에 되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팬들은 그런 거에 감동받는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는 선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이 어차피 이제 물론 기자들의 기사도 중요하지만 영상 시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조금 더 좀 스킨십하고 프렌들리한 그런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 방송은 기자들도 그렇지만 포장 전문가들이에요. 좋은 그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발굴되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내놓는 그런 역할인데 좀 어떻게 좀 발굴 주면서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네 아니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선수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선수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 표현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는 나름의 그 선수들의 엿보기 심리 그런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관음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내도 좀 알고 싶고 생각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차단되어 있으니까 기사로의 인터뷰는 볼 수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볼 수 있지만 목소리를 또 듣고 싶은 그 욕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까 박용택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기엔 팬들이 너무 화가 많아. 야 자식아 그럴 시간에 자식아 방망이 한 번이라도 더 돌라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지만 그 어떤 괴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선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팬들 스스로도 조금 내려놓는 야구 선수들이 기계는 아니잖아요. 야구만 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아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좀 욕심을 좀 줄이면 그 간극은 충분히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요거에 좀 보태서 기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프로야구판에서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저도 방송할 때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용택 선수, 그러니까 야구인의 좀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캐스터님께서 야구인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야구인들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지금 이 미디어가 다룰 수 있는 게 이슈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의 이슈인데 사실 오늘 그 못한 것 중에 박용택 선수한테 이제 뭐 타격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술적인 저는 아까 그 질적 논란의 부분도 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기능의 부분이잖아요. 각 팀의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프로야구에서 어떤 그 환타지는 사실 박용택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환타지도 굉장히 큰 재미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박용택 선수는 150km를 어떻게 저 담장 밖으로 치지? 이 환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가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뭐 임용수 캐스터님이나 저나 이제 방송이나 기자하시는 분들이 기사화해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그런 기사를 쓰면 안 본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예를 들어 심층적으로 박용택의 기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박용택 선수가 자 나의 타격 이론을 이렇게 나는 뭐뭐뭐다라고 정리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뭐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그거를 보시는 분들의 어떤 로열증, 야구에 대한 어떤 로열증이 생기면 일단 그 소프트한 쪽이 조금 올라오게 되면 그게 이제 전체적인 야구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사실은 미디어의 가장 큰 좌표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서 야구를 소프트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야구의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판타지를 조금 더 와닿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야구인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가장 그게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 그게 공감대가 만들어진 게 결국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박용택 선수의 기술이 감각이 숫자로 표현되고 숫자가 감각으로 이어지는 그게 저는 어떤 미디어가 그런 부분에서 야구의 재미가 또 하나 생기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될 제가 이제 거기를 파고 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야구수다를 이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뉴스의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큰 욕심이 좀 있었어요. 야구판에 있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야구판에 아까 박용택 선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최대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명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명은 이런 시각도 갖고 있는 게 야구판의 얘기입니다.
라는 걸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박용택 선수의 목소리 각 파트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면 보시는 부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넓어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따뜻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예계의 스타, 뭐 음악의 스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박용택 선수 그라운드의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기자들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고 방송인들이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해도 스타 한 번 손짓보다는 약하단 말이죠. 결국 그렇다면 관심을 불러 모으는 건 이분들 그라운드에서 뛰는 스타들이란 말이죠. 종목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한 20여 년 전인가 15년 전 넘은 것 같은데 안양 KTNG 농구 선수 중에 난테 존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선수는요 안양 KTNG 와서 한 15연승 정도 했어요. 농구에서 15연승만 2달이 넘어요. 홈 경기 15연승. 안양체육관이 매진 사례가 생기고 안표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농구도 잘하지만 끝나고 나면요 1시간 반을 자기 팬티 빼두고 다 팬티만 빼고 다 걷어가게 해요. 매일 팬티까지 주는 줄 알았어요. 팬티 커서 못 입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자기 몸 아주 기본적인 거 빼고 다 나눠주고 전부 다 쓰려고 1시간 반 이상을 게임 2시간 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그러고 가요.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팬들이. 그리고 안표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위기다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스타들을 보러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스타가 삼진당하면 아쉬움의 탄성, 잘하면 기쁨의 한성을 지르고 스타들의 움직임을 보러 가는 거라면 진짜 팬들을 모으는 건 이제 스타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조력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안타 몇 개 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올해 전체 KBO 관중의 몇 % 내가 불러오리라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전 그게 진짜 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택 선수가 여기 있지만 대놓고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저게 보기엔 우리 프로야구는 연봉은 프로입니다. 연봉은 프로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의식이 조금 더 프로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 중심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팬 입장에서는 진짜 프로야구의 주인은 팬이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주인이랄까라는 생각을 하면 별로 주인의식 별로 안 들죠.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데 니들이 나를 언제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이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팬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그 주인을 정말 모시는 선수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이 위기론이라는 얘기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더 선수도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뭐 800만, 900만 그리고 이 숫자 노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좀 끊을게요. 예. 너무 길어요. 시간이 저희가 지금 저희 MC들 2명이 너무 초조합니다. 예,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김성준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저요. 예. 그러니까 뭐 임영석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박용택 선수를 제가 초대한 이유가 이런 좀 오늘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주제 자체가 무겁잖아요. 예,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가볍게 내년에 LG 우승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가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데 뭐 위기론, 뭐 질적 논란, 뭐 나왔어. 뭐 이런 거다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박용택 선수 정도가 돼야 같이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초청을 했는데 기꺼이 응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장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데 또 내일 되면 있잖아. 너 이제 말 많다고 소문난다. 한 달 전부터 감수하고 이미, 있어요. 네, 충분히 저기서 더 감수하고 이미 있어요. 소문 났답니다. 그죠? 네. 이미 이제 말이 너무 많다. 이제 네. 밀양박 씨는 이제